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타로 채널의 타라입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은 그 사람도 날 좋아할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나는 정말 좋은 인연일까?입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자기 상황에 맞는 리딩만 취하시고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시면 됩니다. 혹시 고른 덱의 리딩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면 다른 덱을 고르시길 추천드리고요. 혹은 난 끌리는 카드 덱이 여러 개다라고 하시면 이번 경우 2개 정도 복수 선택해서 모두 들어보시고 리딩 내용 중에 덱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셔도 무방하니 참고해주세요. 준비해드린 카드 덱은 총 4개, 1번,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 카드 덱입니다. 각 카드 덱이 주는 느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에너지에 따라 직관적으로 골라주시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정지 후 고르셔도 좋습니다. 각 리딩의 타임스탬프는 아래 더보기 창이랑 댓글창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덱 리딩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번 카드덱 고르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카드들이 각각 그 사람, 나, 앞으로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지,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좋은 인연일지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1번 덱은 에너지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할지 좀 리딩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사이의 에너지는 뭔가 어색한 조화라고나 할까요? 같이 있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아니, 오히려 좋은데, 뭔가 짝 하고 들어맞는 기분은 아니랄까요? 자꾸 어긋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물론 리딩을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지금 1번 분들의 관계는 완전하게 흑과 백, 백과 흑 이렇게 칼로 무배듯이 구분이 되는 성격은 아닌 듯 싶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좀 중간 영역, 흔히 그레이 존이라고 하죠. 애매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레이, 회색은 예쁜 무채색 중 하나잖아요. 다만 지금 두 분 관계 자체에 상당한 유니크함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두 분 사이 에너지 흐름이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같이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초반 3장의 카드들이 좀 중요한데요. 먼저 이 컵 6번 역방향, 그리고 데빌 카드 역방향이 그 상대방 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빌 카드는 보통의 경우 어떤 좋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극복하는 사람, 특히 관계에 있어 좋지 못한 경험을 극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동시에 이 카드는 어떤 상황을 제대로 건강한 방식으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봤을 때 그분의 1번 분에게 있어 사실 깊은 감정을 공유할 베스트 파트너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예를 살짝 들어보자면 뭔가 건강 관련해서 좋지 못한 습관이 가장 커 보이고요. 폭식, 특히 폭음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음식을 너무 심하게 가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뭔가 노력보다는 포기가 더 빠른 좀 안 좋게 말하면 배째하는 경향이 좀 있달까요? 몸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연관성이 아주 높고 특히 보통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견디려면 그걸 버텨줄 기본적인 체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자신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서슴없이 한다던가 제가 보기엔 이건 지금 어떤 우주가 하늘이 일본 분들에게 보내는 경고 사인 같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그분을 상징하는 카드들이 뒤집어져서 나온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뒤틀린 관점,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상황,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상당히 일반적이진 않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문제에 접근하고 관계를 진행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분은 거기에 좀 설득당한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더라도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분 성향상. 지금 보시면 이 소드 여왕 카드가 1번 분을 상징하는데 이 카드도 역방향이죠. 즉 그 사람의 행동 방식, 반응 방식, 인생의 접근 방식을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 분이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소통도 하시긴 하는데 서로 대화를 한다고 그게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아마 일본 분들도 대화를 하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해소가 잘 되지 않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상대방 분도 일본 분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는 이해는 하실 거예요. 뭔가 벽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건 아닌데 지금 이 소드 여왕 카드는 원래 직접적인 가감 없는 솔직한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 분도 아마 다이렉트하게 질문을 하시는 편일 거예요. 당신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 관계는 대체 뭐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분 또한 1번 분이 원하는 게 뭔지 머리로는 이해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다시 정방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그분도 듣긴 들어요. 1번 분이 왜 그런 질문들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1번 분의 사고 패턴이라던가 1번 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관점을 가지도록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분도 아마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1번 분들 성격도 좋으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할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하려는 그런 성숙한 마인드에 참을성까지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한테 내 생각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노력해서 저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카드들의 대답은 상당히 단호한 노인데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카드들의 에너지가 흥미롭게 나왔다고 한 게 재밌다는 뜻을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이 컵 6번 카드인데요. 지금 이 카드가 그분에 대한 가장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자꾸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글쎄요, 그분의 과거의 어떤 일인 건지, 그런데 카드들의 에너지로 봐서는 아마도 과거의 어떤 특정 인물 때문에 자꾸 이분이 뒤를 돌아보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관점이 좀 남다르게 되었다고 할까요? 같은 정보를 들어도 일반적인 관점과 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근데 또 그분 성향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데빌 카드의 거울 이미지로 봤을 때 그분 성향도 원래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어떤 과거 일이나 누군가의 경험 때문에 그런 성향이 더더욱 강화가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유는 과거의 누군가, 아마도 연인이겠죠. 지금도 막 그 사람을 가슴 절절히 그리워하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뭔가 이분의 생각이나 관점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한다던가, 지금 그분은 자신의 과거의 연인에 대해 여전히 놓치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그런 기억, 경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솔직히 좋은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있어 내가 그 사람의 단 하나의 여자, 단 하나의 남자이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는 사람을 나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형이라던가 과거의 어떤 상대가 가진 이미지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으니까 좋아하는 거라면 정말 좀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도 날 좋아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좋아해요. 그 사람은 1번 분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 역방향으로 나온 데빌 카드처럼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헷갈리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1번 분이 애정을 보이면 화답을 하실 분이긴 한데요. 다만 그 반응이 비단 1번 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아마도 주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 같아요. 뭔가 감정 상태가 말끔하지 못한 것 같고 좀 의아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1번 분들도 지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말씀드릴 건 그 사람이 지금 일부러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1번 분에게 장난식으로 감정을 가졌다거나 어장을 치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1번 분을 좋아하는 감정은 확실하고요. 다만 지금 이분의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이렇게 거울이 뒤집힌 듯한 관점이라던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의아스러워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 뿐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을 대표하는 첫 2장 외에 나머지 3장 카드에 대한 리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럼 먼저 1번 분의 그분에 대한 감정을 알아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여기 소드 여왕 카드가 1번 분들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지금 1번 분들은 본인이 이 관계에 있어 가지는 어떤 니즈와 요구사항,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1번 분은 그분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그분의 성향들 있죠. 뭔가 남들과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1번 분들은 매력을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1번 분의 질문은 이거죠. 난 당신이 좋아. 그런 특이한 성격도 매력적이고 그래도 여전히 난 당신한테 직접 대답을 좀 듣고 싶어. 당신이랑 나의 관계는 대체 뭐야? 당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길 바래? 그리고 1번 분들은 지금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정말로 듣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좋죠. 내가 지금 속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원한다는 건 소통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자신의 파트너가 원하는 걸 무시하고 마이웨이 하려면 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1번 분은 뭔가 이 관계에 있어 어떤 튼튼한 기반을 원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게 많은데 아마도 결국 1번 분이 그 사람 기준에 맞추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특이한 면이 있다고 했죠? 그런 분은 절대 다른 사람 성향에 맞춰줄 수 없고 그래서 특이하다고 비춰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알아두실 부분이 1번 분이 그분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카드를 정방향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그분이 자신의 성향을 바꾼다거나 1번 분이 원하는 대로 변화를 꾀한다거나 그건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건 그냥 그분이 타고난 성격이고 성향이라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고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고치려고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성질일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분들도 그분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처럼 거꾸로 역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나 세계관, 인생관은 1번 분이 타고난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즉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만들려는 노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가 자꾸 어긋나고 심하게는 뒤틀리는 거죠. 그게 본인한테 좋을 리가 없겠죠. 나는 왜 내 본래 모습을 숨겨가면서 부정해가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주고 있는 건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인가? 물론 그 답은 1번 뿐만이 알겠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 두 장의 카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두 장의 카드는 일러스트로 봤을 때에도 서로 대칭적으로 나온 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뭔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예시적으로 나왔거든요. 한 장은 정방향, 다른 한 장은 역방향으로 나왔고 두 카드 모두 메인 캐릭터가 손을 내밀어서 뭔가를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별 카드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 물은 일단 호수라고 할게요. 크기가 좀 커 보이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여성이 여러분이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어두운 컬러의 액체가 그 상대방 분을 상징하는데요. 이건 물길이 좁아 보이니까 그분은 개울이라고 할게요. 즉 여기서 별 카드가 1번 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둘 중에 결정을 해라.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인지. 둘 다 본질은 물이죠. 즉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비슷한 면이 많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줄기들은 이런 지류들이 합쳐져서 본류로 유입되면서 더 큰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들어가겠죠. 즉 그 사람과 나와의 성격 차이, 성향 차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해서 합칠 수 있을까? 특히 잠깐 만나다 헤어질 게 아니라면 좀 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즉 모든 지류들이 합류해서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강을 넘어 바다로까지 흘러가고 어떤 건 중간에 막혀서 개울이나 웅덩이가 되겠죠. 즉 본래 성질은 똑같은 물이지만 나중에 결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 돼버리니까요. 즉 두 분은 닮은 부분도 많지만 차이도 그만큼 크다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 갈 길이 다르다는 걸 깨달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란 거죠. 그런데 또 여기 펜타클 6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일러스트의 주인공의 왼쪽 손에는 접시 저울이 들려있죠. 접시 저울은 영어로 밸런스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러분 내면의 밸런스, 균형감이 흔들리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1번 분의 균형감을 흔드는 대상은 당연히 그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카드는 종종 너무 주기만 하는 그런 에너지의 카드인데 지금 보면 그 에너지가 뭔가 균형감 있게 균등하게 분배된 게 아닌 한쪽으로 심하게 아까 오버해서 주는 에너지라고 했죠. 한쪽으로 쏠린 느낌이고요. 지금 1번 분의 시선이 기본적으로 너무 그분에게 쏠려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그분이 쏠리게 하는 부분이 크고요. 다시 여러분 상징하는 이 별카드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 호수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호수예요. 신선한 물이 계속 흘러드는 여기서 물이란 창의성으로 대변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자태로만 봐도 상당히 안정된 에너지가 보이시죠? 또 별카드는 운명에 관한 카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속 깊은 리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1번 분들은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야무지게 잘 해내고 있는 분들이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는 뭐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에너지라기보다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물 흐르듯이 자신의 인생을 잘 이어오고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운전사로서 1번 분을 잘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내비에도 없던 과속 방지턱을 만난 듯이 그분이 덜컹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아셔야 할 게 그분도 1번 분을 좋아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1번 분의 관점과 입장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만약 계속 마이웨이 하겠다면 그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개울이고 웅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어색한 조화라고 했죠. 네, 두 분은 한마디로 동일한 원소, 본질적으로 저 호수와 개울처럼 서로 출발은 같은, 서로 맞는 부분, 닮은 부분이 많은 건 맞지만 한편으로 또 전혀 다른 방향에 계시는 거죠. 물줄기들끼리 가끔씩은 마주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잘 맞을지, 강에 함께 합류할 수 있을지 여부는 글쎄요. 1번 분이 원하는 게 동등한 서로 양립 가능한 파트너십이라면 이 관계가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 관계를 통해 종국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운명적인 끈은 분명히 있다. 아까 과속 방지턱처럼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인연이라고 했죠. 그런 인연이 맞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두 분이 소울메이트라거나 트윈 플레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어떻게든 만날 운명이었던 것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를 맺을 정도의 인연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그분과 만난 건 뭔가 1번 분은 나머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주기 위한 운명적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분이 좋고 운명적으로 끌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운명의 반려자라던가 쌍둥이 불꽃의 인연과는 거리가 먼 분이신 듯 해요. 두 분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글쎄요. 적어도 이 카드들만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특히 1번 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굵은 인상을 남길 뿐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중할 만한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려운 인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라고 반문하시기보다는 인생에는 이런 인연도 있구나 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으로 보시면 좋을 듯해요. 다시 한번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에 대한 대답은 네, 그분도 1번 분을 좋아하고 있고요. 두 분의 인연의 끈도 깊고요. 다만 서로 간의 소통 방식이나 특히 그분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독특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두 분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당분간은 예쁜 사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간 되시면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알람 설정도 해두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가이드가 되어줄 타로타라 채널의 영상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축복의 기운을 보내드리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2번 카드덱 고르신 분도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카드들이 각각 그 사람, 나, 앞으로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지,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좋은 인연일지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머, 지금 2번 스프레드에서는 무려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아니, 2번 분들 어떻게 된 거죠? 아무튼 좋아요. 2번 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하지만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딩이 아주 해피하게 나왔는데요. 왜 해피 엔딩인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2번 스프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는 여기 펜타클 7번 카드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펜타클 7번은 지금 2번 분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2번 분들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도 2번 분이 자신에 대한 감정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좋아한다고 이미 말을 툭 던지신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드 6번 카드를 보시면 2번 분은 기다리는 상태세요. 아니,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뭔가 2번 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듯 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경향이 정확히 뭐냐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우물쭈물 결정장애 겪는 동안 2번 분들은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먼저 빨리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까요? 왜 그 골든벨 같은 퀴즈 프로에서 깃발 2개 세워두고 정답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할 때 제한 시간이 정말 다 될 때까지 머뭇대다 막판 1초 남기고 자리 막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2번 분은 아니죠.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자리 잡고 서 있는, 그리고는 너네들 왜 빨리 안 와? 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성향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습관으로 자리 잡아버린 듯 싶어요. 본인이 이제 그런 성향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근데 조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성향이 사람 관계에까지 나타나는 거죠.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 너도 빨리 결정해. 빨리 표현해. 이런 식으로요. 지금 가운데 이 컵 10번은 현재 2번 분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심각성이란 2번 분의 그분에 대한 마음이죠. 지금 그 상대방 분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가슴이 터질 정도로요. 사실 컵 10번 카드는 보통 같았으면 장기적으로 가정이나 결혼 이런 행복한 컨셉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카드를 통해 읽을 수 있는 2번 분들의 생각은 영원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거의 엔드게임처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이 사람이어야 해. 정말 완전하게 푹 빠진 상태로 보이시거든요. 즉 2번 분이 이 사람한테 가진 감정이 워낙 강렬하고 정말 확실하니까 그래 나는 여기서 널 기다릴게. 빨리 너도 긍정의 답을 가지고 와. 그리고 네가 나한테 올 동안 나는 널 기다리면서 너랑 데이트할 때 입을 옷이라던가 액세서리도 상상해보고 놀러갈 장소라던가 기념일이라던가 그런 행복한 생각을 미리미리 하고 있을게. 물론 이런 생각들은 상당히 달콤하고 순수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상대를 떠올리면서 얼굴 발그레해지는 정말 사랑스럽기도 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게 뭔가 상황을 한쪽만 보고 마음을 미리 결정해버린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보이거든요. 일단 이번 분의 상황은 그렇고요. 그럼 이제 상대방 분의 상황을 좀 볼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정말 좋은 인연이 맞는지에 관한 질문인데, 좋아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그분은 여기 첫 두 장의 카드로 상징되는데요. 제가 그분에 대해 가장 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분은 이번 분에게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번 분도 그분이 자신에게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긴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분은 이번 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시란 단어가 애정이나 감정 같은 의미와는 조금 동떨어진 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이번 분이나 사람, 이번 분이 가진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걸 보고 계세요. 지금 펜타클 7번을 보시면 지금 정원사가 열매들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원사처럼 이번 분들도 그 사람이 이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건지 확실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한 펜타클 그림처럼 이번 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정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정원사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씨앗이란 어떤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풍족함을 뜻할 수도 있고요. 저는 특히 이 금전적인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금전적인 여유로움은 현재 이번 분이 가지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대방이 보기에 이번 분에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번 분이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원사처럼 이번 분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걸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생각은 지금 와, 이번 분이 수확하려는 저 열매들을 좀 봐. 저 정도 능력이면 정원을 한 100개로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와, 이번 분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아니면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지금 그분은 이번 분을 현재 그대로 어떤 애정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인연으로 본다기보다 이번 분의 현재 혹은 앞으로 모을 재산이라던가 미래 성공할 모습 그런 걸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번 분을 향한 감정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이번 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무언의 칭찬인 거죠. 그걸 분명히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여기 펜타클 9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걸 보면 그 사람의 태도에서 뭔가 숨겨진 의도 같은 게 보입니다. 사실 호감을 가진 상대방에게서 이런 분위기를 알아채려면 상당히 집중을 해야 하니까요. 거의 알아채기는 어렵긴 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지금 그 사람의 이번 분에 대한 심정은 간단히 말하면 저는 카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기 바랄게요. 네가 가진 걸 나도 가지고 싶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 돈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좀 이런 감정이 보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분이 이번 분하고 사귀거나 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 분이 가진 걸 나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 분이 가진 노하우나 지식, 정보 같은 걸 큰 대가 없이 배워간다거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번 분이 가진 풍요로움에서 오는 관대한 성격이나 성향을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부분은 없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했죠. 역으로 '아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구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방증받는 거니까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사실 연애운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번 분은 상당히 금전적으로 성공할, 혹은 금전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노력한 대로 혹은 더 크게 보상받은 운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사람을 상징하는 카드 중에 펜타클 10번 카드도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상대방의 성공에 나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까? 이 두 카드 모두 뭔가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걸 뜻하거든요. 특히 나만의 만족, 나만을 위한 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계 자체에 대한 행복은 그분에겐 관심 밖이신 것 같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 웰빙, 이번 분한테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 사람은 이번 분에게 그래, 나도 좋아. 나도 너랑 잘 해보고 싶어.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이번 분과는 많이 다르죠.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멘탈을 가지신 분 같고요. 아마 이번 분과 사귐으로써 이번 분이 가진 많은 걸 자신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 덕에 어떤 식으로든 혜택이라던가 아무튼 자기 삶이 확실히 편해질 것 같다고 보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번 분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소중한 감정이라던가 깊은 애정, 따뜻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어쨌거나 그런 건 주지 못할 사람 같아요. 다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해피한 엔딩이 보인다고 했죠. 지금 이게 스토리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기적인 그 사람 리딩 여기까지 하고 정말 흥미로운 이번 분 리딩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번 분들은 상당히 야무진 분들입니다. 무턱대고 막 퍼주고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신 것 같고, 일단 그 사람한테 뭔가 한계를 내주고 지금 다른 한계를 받길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건강한 마음가짐이 아닐 수 없죠. 제가 계속 역으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방증입니다. 계속 그랬죠. 그리고 가장 처음에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이번 카드 덱에는 무려 두 사람이 보인다고 했죠? 리딩 후반부는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운세가 확실히 나오셨고요. 이번 분이 아까 현재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과 굿바이 하고 이 새로운 인물의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순전히 이번 분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이 새로운 분은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번 분이 새로운 인연을 원하시고 좋은 관계를 빌딩해 나가고자 한다면 전 아주 기쁘게 그 새로운 분이 이번 분의 멋진 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분이 지금 마음에 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새롭게 다가올 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 소드 6번 카드를 보시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이시죠? 뒷모습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같은 방향을 향해 배를 저어가고 있단 말이죠. 즉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새로운 분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 분이 관심을 두고 대답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이번 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일단 그 부분은 확실하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이 새로운 사람은 같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행복하게 같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장차 사귀는 관계에서 원하는 어떤 환상이랄까요? 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꿈결 같은 어떤 그림이나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분도 동일하게 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분은 컵 10번 카드의 결말을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속으로 이번 분한테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미 이번 분이 그 사람한테 좋아하는 티를 확실하게 내고 나서 그 사람의 반응,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즉 내가 기선제압을 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지금 이번 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죠? 그분 조금 안 된 게 지금 카드 메시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이번 분의 성격, 성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전혀 이번 분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란 거죠. 즉 이번 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건 맞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이번 분의 감정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걸 이번 분이 간파했다고 하면 이번 분들은 아주 태세 전환이 빠르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확고하게 나왔어요. 아, 나의 이런 감정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내 정원에서 당장 나가. 뻥 하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차버리는 성격이시란 거죠. 그 사람은 이번 분은 정말 잘못 본 거죠. 큰 오산이었던 거죠. 이번 분은 정말 순수하게 호감을 표시한 것 뿐이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태도라던가 행동이라던가 거기에서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아주 깔끔하게 빠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시란 거죠. 우리 이번 분은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곧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딩 해드린 부분, 본인에게 맞는 부분 잘 취합하셔서 선택은 당연히 이번 분의 몫이겠지만 이런 에너지 흐름이 맞는 듯 하다 싶으면 아주 신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어요. 곧 이어서 좋은 인연 바로 들어온다고 하시니까요.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야무진 분들이시고 현명한 선택하실 거니까 전 솔직히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간 되시면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알람 설정도 해두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가이드가 되어줄 타로타로 채널의 영상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축복의 기운을 보내드리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3번 카드덱 고르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카드들이 각각 그 사람, 나, 앞으로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지,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은 좋은 인연일지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3번 분들 카드 구성 한 장 한 장이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요. 지금 전해드릴 좋은 소식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미래에 다가올 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러블리해서 제가 초장부터 좀 신나버렸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카드는 여기 이 펜타클 8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3번 분 여러분들을 상징하는데요. 자, 우리 3번 분들 여기서 칭찬을 좀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펜타클 8번 카드는 열심히 일하는, 헌신하는 그런 에너지를 상징하는데요. 즉 3번 분들은 매일매일의 할 일들을 폰이나 노트에 쭉 적어두고 완료할 때마다 딱딱 체크해서 지워나가듯이 성실하게 매일의 일을 잘 처리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은 일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시는 스타일 같으세요. 그게 뭐 최근이나 하루아침에 생긴 습관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해 오셨던 특히 요즘 하는 일에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억지로 하는 느낌이 아닌 지금은 좀 힘들고 진도가 느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일이 잘 될 것이다. 나는 결국 어떻게든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자신을 굳게 믿고 남이 보기엔 지겹고 지루해 보여도 본인은 마지막에 그 목표가 성취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매일매일의 일에 매진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돈돈돈 하면서 돈 벌어야지 그런 단순한 마인드로 일을 한다기보다 물론 열심히 돈 버는 건 좋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즐겁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즐겁게 일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런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힘들고 지루할 때도 있고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도 자꾸 자기 마음을 다잡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 매일매일이 아름다울 순 없지. 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내 목표가 성취된 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죠. 특히 내면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한 이게 꼭 뭐 조신하고 온화한 그런 외면적인 성격을 말한다기보다 인격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사람이 보다 겸손해지고 내가 가진 능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성취하기까지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를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결과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 몸소 체험하셨고 또 본인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않는 거죠. 물론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겠지만 그걸 막 필요 이상으로 며칠씩 끙끙 앓아가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미 누군가와 관계에 있으시거나 앞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실 3번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관계 측면에서도 우리 3번 분들은 항상 노력하시고 이 관계 진전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즉 커플이기 이전에 그 사람과 나와 그 사람 이런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현명하게 관계를 핸들링하는 게 어떤 것이냐를 고민하는 스타일이시란 거죠. 또 두 사람 사이가 좋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랑스러운 마음, 존경하는 태도, 연인 관계의 토양을 정말 비옥하게 해줄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에너지로 가득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분 칭찬은 이 정도로 하고 그 상대방 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역방향으로 나온 컵 5번 카드가 그분을 상징하는데요. 이 카드만 보면, 즉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두 분 관계와 관련해서 본인만의 어떤 이슈가 있어 보여요. 이건 3번 분과의 문제라기보다 뭔가 그분 개인적인 걱정, 염려, 불안, 혹시 두 분 사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삐걱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분 개인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관계 자체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그건 그분이 좀 극복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다만 다행인 건 그 문제가 해결 중으로 보이거든요. 혹은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아무튼 종국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알게 된다면 3번 분들은 그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 대답은 아니요. 데스카드로 봤을 때 다시 발생할 문제는 확실히 아니고요.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로 봐서 그분의 생각이 이래요.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적인 문제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을 거야.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일에 더 이상 이렇게 연연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3번 분 때문이죠. 내가 3번 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3번 분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인생의 부침 따위 굳은 마음으로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이 컵들을 보면서 이 컵 안에 뭐가 들었나, 얼만큼 들었나, 이 컵들이 제대로 있나, 어디에 있나 계속 보고 계세요. 왜 그 컵들을 찾을까요? 3번 분에게 주고 싶어서죠. 근데 그 컵은 걱정의 컵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컵이니까 안심하시고요. 즉 그분은 3번 분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즉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그리 대단한 문제들이 아니었다. 내가 3번 분 같은 좋은 사람이랑 있는데 그런 문제가 무슨 소용인가. 리딩해드린 제가 배가 아플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마인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이미 두 장이나 나왔죠. 아주 그냥 더블로다가 컵 5번 카드랑 컵 6번 카드가 거부할 수 없는 예스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고함을 치는 것 같은 확실한 긍정이고요. 그럼 그 사람도 날 좋아한다니까 됐네 하지 마시고 좀 더 그분의 1번 분에 대한 애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그분은 3번 분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계속 3번 분은 지그시, 하지만 3번 분은 모르게 같은 공간 건너편에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이세요. 3번 분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가운데 컵 6번 카드 역시 그분입니다. 3번 분과의 만남을 정말 진정한 운명적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관심과 집중도를 보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기 펜타클 8번 카드에서 보이는 자신의 인생 열심인 자신과의 관계에 헌신적인 우리 3번 분을 정말 경이롭게 보고 계세요. 우리 3번 분이 나와의 관계에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게 정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런 감정이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거의 경이로움을 넘어 완전 3번 분에게 초감동, 이런 경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사람. 다만 제가 3번 분에게 말씀드릴 건 이게 3번 분이 막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란 거죠.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특히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다들 활활 불타올라서 서로에게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란 거죠. 우리 3번 분들은. 자꾸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요. 원래 3번 분들이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되신 분들이시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분들이신 거예요. 즉 그분이 3번 분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물질적으로든 어떤 제스처로든 했을 때 3번 분은 자신에게 그런 표현을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지난번 그런 표현 고마워. 나도 너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줄 아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외유 내강이 아니라 외강 내유인 분들 같아요. 펜타클 8번 카드처럼 뭔가 강인하고 자기가 할 일을 척척 야무지게 해내는 사람들이지만 속은 알고 보면 카스테라 빵처럼 이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할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같습니다.
정말 스위트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요즘같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삭막한 시대에 특히나 찾아보기 그리 쉽지만은 않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부분에서도 그 상대방 분이 상당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3번 분들 이 미래의 관계에 대해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카드들의 메시지로는 두 분의 관계, 두 분의 사랑, 그리고 인연은 단순히 서로 좋아하고 그런 수준을 훨씬 넘는 관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데스카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3번 분 인생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필요가 없는 대상을 떠나는 3번 분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두 분을 커플로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서로의 인연에 대해 가진 정말 강력하고 진지한 열망, 우린 언제나 함께 하고 싶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 둘의 인연을 기반으로 서로의 관계를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여기 물가에 들어놓은 사람 보이시죠? 아니,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물가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잡아뜨릴 정도로 그런 강한 인연을 뜻합니다. 즉 주변의 그 누구도 이 관계에 대해 토를 달거나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이란 거죠.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기도 전에 이 자빠진 사람처럼 다 날아가 버릴 거란 거죠.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거의 한 몸처럼 그 외에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슬퍼 보인다거나, 그럼 나도 같이 기분이 울적해지고 그럴 때 있죠. 그런 관계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두 분의 관계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펜타클 4번 카드를 봤을 때 제가 아주 기쁘게 3번 분들에게 확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도장을 찍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분은 뭐 더 이상 상대방 속마음이 어떻고, 아, 이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혹은 이 사람이 변하면 어쩌나,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하면 어쩌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관계십니다. 두 분 모두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준비와 의향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그런 두 분의 성향은 아마도 평생 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분의 행복한 관계는 다시금 각자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인적인 인생도 아마 더 잘 풀리실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아까 데스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나쁜 영향이나 요소들은 두 분의 기운으로 저기 저 성층권 너머로 그냥 다 날려버리실 거라고요. 정말 행복한 리딩이 나온 우리 3번 분들 카드 내용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3번 분의 그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상황, 이슈가 있었지만 이미 잘 해결되었거나 점차 잘 풀릴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냥 하시던 대로 본인의 인생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빠진 이유였으니까요. 내 본 모습 그대로 절대 멈추지 마시고요. 두 분의 관계는 거부할 수 없는 인연으로 두 분 각자의 인생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정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변치 않을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간 되시면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알람 설정도 해두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가이드가 되어줄 타로타로 채널의 영상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축복의 기운을 보내드리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4번 카드덱 고르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카드들이 각각 그 사람, 나, 앞으로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지,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은 좋은 인연일지 리딩 바로 시작해 볼게요. 4번 분들 잠시만요. 지금 살짝 애매한 부분이 나와서요. 4번 덱은 카드를 한 장만 더 뽑아 볼게요. 네, 이제야 저도 한숨 좀 돌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에너지의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3번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이제 곧 이 관계에서 일어날 일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 소식을 갑자기 들었을 때 너무 놀란다거나 패닉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좀 피하면 좋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마음의 준비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4번 분들이 잘 넘길 이벤트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 소식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세요. 일단 여기 소드의 시종 카드가 4번 분들을 상징하고 그 상대방 분은 바로 옆에 보이는 컵의 기사 카드로 상징됩니다. 지금 이 두 카드만 봐도 이 관계에 있어서 4번 분의 귀염성이라고 할까요? 애교, 끼라고도 하죠.
우리 4번 분들은 그런 쪽으로 아주 개성이 확실한 분들 같아요. 아마도 성격 자체가 귀염귀염 러블리한 분들 같고요. 이 소드의 시종 카드는 뭔가 아주 귀엽게 상대방에게 툭 던지는 거예요. 아우, 나 아니면 너 좋아해 줄 사람이 있겠어?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이 널 좋아해 주는 걸 행운으로 생각해. 그런데 뭔가 그런 잘난 척 하는 듯이 말하는 게 아닌 밉기는커녕 상대방 눈에도 너무 귀여운 그런 사람 있죠. 우리 4번 분들은 정말 귀엽고 통통 튀면서 그런 즐거운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전혀 속으로 숨기고 끙끙대는 스타일들이 아니신 것 같고요. 이미 자신의 감정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4번 분들 성격 자체가 상당히 즐겁고 재밌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잘 섞이고, 아, 맞아요. 소위 인싸라고 하죠. 그 말이 잠깐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4번 분한테 너 진짜 귀엽다 할 때 4번 분은 또 뭐? 내가 뭐가 귀여워? 또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듯이 반응하는 아주 그냥 밀당의 귀재들이신 건가요? 그 상대방 분도 그런 모습 자체를 너무 귀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4번 분들에게 좀 특이한 점은 행동은 또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심어져 계신 분들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소드의 시종 카드의 소녀는 칼을 들고 있잖아요. 4번 분들 마음속 깊숙이에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4번 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 장검을 꺼내 휘두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4번 분은 아니 이 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두 분 사이에 발생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4번 분들 잠재의식 깊숙한 곳까지 보면 4번 분들이 보이는 겉모습만큼 자유롭고 오픈되고 수용적인 성격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4번 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표현 방식을 연애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해오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염두에 두실 건 이런 방어적인 리액션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방어란 뭔가요?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뭔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느낀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다가올 일을 미리 촉으로 느낀다고 할까요? 또 그렇다고 지금 막 겁을 먹는다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4번 분에게 본래 내재된 어떤 타고난 알람 시스템, 경보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 컵의 기사 카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인연의 운은 있습니다. 스파크도 튀고 글쎄요. 장기간 연인 관계인지까지는 아직 확신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분의 의도에는 4번 분이랑 한두 달 정도 데이트나 해볼까? 괜찮으면 계속 보고 아님 말고 그런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 영상의 질문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잖아요. 네네. 그분은 정말 4번 분에게 반하셨어요. 지금 두 분 너무 귀여운 커플처럼 보이거든요. 그분도 4번 분에게 자신의 감정을 막 표현하고 자신이 4번 분을 이만큼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거나 그런 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4번 분이 느끼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애정 표현은 찐입니다. 진심이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여기에서 두 분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4번 분들도 저도 아직 거기까진 미리 관심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이니까 리딩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쯤 해서 제가 초반에 이 관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리딩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여기 이 카드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소드 7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죠. 그 상대방 분은 아마도 뭔가 아주 중대한 내용을 4번 분에게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4번 분은 아마도 뭐? 이런 반응? 진짜 완전 충격 그 자체에 잠시 좀 앉아서 진정하면서 그 내용의 전후 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할 정도의 뉴스 같고요. 카드로 보기엔 대부분의 경우 일터나 공부하는 곳 이런 장소에서 일어난 혹은 일어날 일일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런 에너지가 읽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글쎄요. 직장에서의 누군가와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그냥 예시니까 그런 종류의 충격이겠구나 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4번 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직장에, 우리 팀에, 혹은 우리 반의 과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혹은 새롭게 같이 일하게 된 사람이 내 전 애인이야 라던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쇼킹하고, 당연히 유쾌한 상황은 아닌, 그래서 4번 분은 당연히, 잠깐만, 지금 너랑 내가 만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전 여친 혹은 전 남친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같이 공부를 한다고? 출장을 간다고?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고 화도 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예시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좀 있을 법한 뉴스인 건 맞지만 다행인 건 지금 이 카드들의 에너지로 봤을 때 4번 분들이 충격을 받을 건 사실이지만 또 금방 이해하고 극복한다고 하시거든요. 왜냐? 이게 뭐 애써 모른 척 무시한다거나 그 상황을 평가절하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거나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란 거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들 잘 아시죠?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번 분의 그 사람이 비록 뭐 옛 연인과 뭐 같은 부서나 같은 과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 손 치더라도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금방 퇴사, 뭐 전근, 전학, 부서 전환 이런 식으로 전혀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이 일이 풀렸다거나 그리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옛 연인에게 이젠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그분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상황은 의심할 거 없다 하고 4번 분에게 오픈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다 끝난 관계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 이젠 그냥 완전히 남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무슨 감정이 남아있거나 캥기는 게 있었다면 어떻게든 숨겼겠죠. 그리고 이건 오히려 4번 분을 존중해서 나오는 말이란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4번 분에게 정말 강렬한 인연을 느끼니까 그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든 걸 깨끗하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게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요. 특히 자신이 숨기는 부분이 없고 그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이 1도 없으니까 안심해라. 난 오직 당신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 하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카드로만 봐도 이분이 좋아하는 대상은 딱 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네가 좋아 이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너를 향한 내 진심이야.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고요. 그런 그분의 4번 분에 대한 선한 의중을 좀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차 카드에 정의 카드까지 나온 걸 보면 이 관계에 있어 분명한 균형감을 상징하거든요. 즉 그런 말을 들은 당사자가 4번 분이라면 당연히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 불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균형감을 찾을 것이다. 아니 그냥 균형감만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더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란 거죠. 지금 이 정의 카드의 일러스트를 좀 보세요. 접시 저울이 균형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운데 눈도 아주 또렷하게 또 이 기사도 상당히 다부진 표정을 짓고 있죠. 두 분 사이는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딱 잡힌 관계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분이 아마 상황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상승하겠죠. 다만 이건 제너럴 리딩이니까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두 분의 관계가 이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4번 분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관계 초기에 상대방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숨기지 않고 오픈해 준 건 고맙지만 난 아무래도 그걸 알고서는 계속 못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4번 분의 결정인 거죠.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상대방 분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초반에 이런 일이 있어서 잠깐 멘탈이 흔들릴 수 있고 혹은 또 나를 우습게 보고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나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그분은 절대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지금 카드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그분은 그런 식으로 과거를 털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4번 분 앞에서 떳떳하게 숨기는 거 없이 행복하게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 관계를 지속하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기대되거든요. 두 분 각자의 어떤 성격, 성향이라던가 인생의 목표, 지향하는 방향 이런 데서 시너지가 발휘될 부분들이 보이고 하니까요. 4번 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간 되시면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알람 설정도 해두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가이드가 되어줄 타로타라 채널의 영상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축복의 기운을 보내드리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